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대중문화실의 유승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모바일 시대에 맞는 뮤직 스트리밍과 큐레이션이라는 주제인데요. 네이버가 검색 회사다 보니 저희가 검색에서 이용자들의 니즈를 어떻게 분석해서 음악을 서빙하고 있고, 그걸 이어서 뮤직 서비스에서 어떤 모습으로 모바일에 맞는 뮤직 추천들을 준비해 왔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실 만한 내용인데요. 현재 저희가 PC 모바일 각 하루에 2천만 명의 전후의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바일과 PC의 이용 시간대가 다르긴 하죠. 예상하시겠지만 출퇴근 시간대 굉장히 모바일 트래픽이 높고요. 그때 역시나 뮤직 스트리밍도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모바일의 스트리밍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이기도 하고요. 저희 지금 보여지는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네이버 모바일 화면인데요. 오른쪽 끝에 컬처럴 메뉴가 한 가지가 생겼어요. 여기에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영화나 뮤직을 중심으로 한 컬처 콘텐츠들을 서빙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들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뮤직 콘텐츠 검색이라고 불리는 네이버에서 콘텐츠 검색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동 추천 라디오와 일상의 라디오 플레이리스트에 지금 걸어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실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완해 나갔던 히스토리를 가지고 이후 전망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서비스는 여러 서비스 많이 쓰시고 다 아시겠지만 크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4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UGC 플랫폼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용자 직접 만들게 하고 플랫폼을 저희가 제공하고 직접 만들게 하는 지식인이나 블로그 카페, 저희가 플랫폼이라는 그 기반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채워주시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검색 데이터로 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전문 창작자들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웹툰 얘기 잘 아실 거고요. 이제 웹툰은 저희가 이제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말고 웹소설이라는 걸 통해서 주류 시장에서, 문학 시장에서 좀 소외받고 있었던 장르 문학들을 지금 계속 키워내고 있고요. 또 뮤지션 리그라는 걸 통해서 인디 뮤지션들이 지금 또 발굴되고 인기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부에 있는 이미 컨텐츠 제작하는 분들에 비해서 컨텐츠를 받아서 서비스하는 것들입니다. 뉴스가 대표적이겠죠. 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뮤직도 사실 외부에서 음원들을 가지고 와서 이용자들한테 서빙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저희가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외부에 좋은 파트너들이, 적절한 파트너들이 없을 때는 인물 DB라든지 지식백과를 직접 만드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컨텐츠 검색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저희는 키워드를 통한 이용자와의 대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용자가 원하는 답을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시화면을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 텐데요. 제철 음식 검색하실 때 사실 이거를 구글과 네이버에 검색할 때 큰 차이가 나겠죠. 그냥 일반 검색을, 웹 검색을 하게 된다면 제철 음식이 포함된 문서라든지 제철 음식의 정의를 보여드릴 텐데요. 네이버가 이용자 행태를 쭉 관찰한 결과 그 제철 음식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지금 11월에 어떤 음식들이 제철 음식인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제철 음식이 대표적인 예들이 나와 있고,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서도 이게 바로 그 영양 분포라든지 레시피 검색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서빙하고 있고요. 또 출입국 신고서 검색했을 때 출입국 신고서가 정의가 필요하지 않겠죠. 다들 해외 나가시기 전에 인도네시아에 가는데 거기 출입국 신고서가 어떻게 될지는 궁금함이 생기시겠죠. 그거를 바로 보여드린 것이고요. 지금 화면 밑에 보시면 각국의 출입국 신고서를 다 서빙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구이도 마찬가지로 바로 직관적으로 이용자들이 찾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준비하고요. 모바일에서 콜택시 검색하시는 분들은 콜택시 돌려가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그 지역 기반을 해서 제가 지금 저희 회사는 분당에서 콜택시 검색을 하게 되면 분당의 콜택시 번호들을 띄워주는 그런 것들이 컨텐츠 검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뮤직인데요. 뮤직 검색하는 이용자들은 다양한 패턴으로 검색하고 그걸 보여드리겠지만
결국 노래나 앨범이나 추천곡을 찾는 게 세 가지에 한해서 거의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뮤직 이용자들의 검색 패턴들, 그 검색한 이후에 어디를 클릭하고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분석을 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지금 네이버 뮤직에서 네이버 안에서 보면 앞서 발표에서도 그 인물이나 방송 관련된 검색 쿼리가 많다고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음악 관련된 검색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 검색어 순위가 음악에 관련된 분들이 많고요. 또 최근에도 MC 모음이 한동안 난리였었죠. 네. 분가까지도 실감을 올 정도로 이슈가 될 때 음원들을 사람들이 들어버리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검색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음악 검색어 내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어떤 걸까? 뭐 아티스트도 있을 것이고 앨범도 있을 것인데요. 절대적으로 작품, 곡을 찾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앨범은 아시겠지만 디지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용자가 정보를 찾는 프레임이 아닙니다. 서태지 앨범 나왔는데 앨범 제목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MC몽 이번 앨범 제목 모르시잖아요. 대부분 공간 기억하시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용자들이 주로 트랙을 찾는지 곡을 찾는지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한계이기도 한데요. 장르 쪽에서 국내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자들 니즈가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됩니다. 지금 자료, 이 PPT라는 건 안 보이실 거고요. 자료집에 보이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노래방을 검색하기 위해서 노래방에 관련된 검색어가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노래방 인기 순위는 기본이고요. 노래방 명곡 다운로드, 노래방 애창곡 추천, 노래방 곡 명곡 순위 듣기 등등등. 네이버만 바라보도 네이버에서 노래방 순위만 관련된 것만 찾아도 이렇게 많은 이용자들이 내가 좀 듣는 음악, 원하는 음악들 빨리 좀 보여줘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트랙을 보여주는 검색 결과, 노래를 보여주는 검색 결과는 이럴 때 연출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수명 플러스 노래명을 검색했을 때는 무조건 이용자가 노래를 들으는 니즈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해서 서태지 크리스 마로윈이라고 하면 그 트랙이 제일 검색 결과 상단에 올라가게 서빙을 하게 됩니다. 노래명 플러스 듣기도 마찬가지겠죠. 크리스 마로윈 듣기를 했을 때 원하는 당연히 크리스 마로윈이 들을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가수명 플러스 신곡이나 가수명 플러스 MR은 반주만 있는 그런 트랙들이죠. 역시나 저희 노래 컬렉션을 보여주기로 한 것이고요. PC방에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에픽하이 세븐곡의 해프엔딩을 검색하면 제일 위에 있는 게 PC 화면이고 아래쪽이 모바일 화면인데요. 여기에서 재미있는 거는 네이버 검색의 특징인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네이버에서도 음악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1위 사업자는 아니잖아요. 멜론이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듣기를 누르시는 분도 적지 않고 특히 모바일에서는 저희가 듣기를 누르면 하루에 3번 정도는 저희 무료로 듣기 서비스 해드리고 있는 부분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많은 검색 클릭이 모이는 곳은 어딜까요? 가사입니다. 가사 보기도 굉장히 많이 클릭하는 거이고요. 그 다음에 앨범 패턴도 이럴 때 노출을 합니다. 가수명 플러스 앨범이나 가수명 플러스 X집, 3집, 4집, 그 다음에 드라마 OST, 가수명 세음반 했을 때 이 사람이 앨범을 찾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앨범 UI로 곡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른쪽이 모바일 화면인데요. 앨범 제목과 주요 수록곡을 볼 수 있게 하고 연실 전체를 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특정한 곡만 찾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추천곡을 원하는 쿼리들을, 검색어들을 알리고 있고요. 그것들이 최신 가요일 때도 있고, 무드에 맞는 때도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용자들이 이런 키워드를 던졌을 때, 7080 노래라는 키워드를 던졌을 때는 당연히 7080 노래를 듣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 대표곡들을 준비를 해서 서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키워드들이 많은데요. 지금 나와 있는 웃긴 노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검색어가 많이 들어온 겁니다. 노래방 훈남 노래도 있어요. 뭘까요?
그 노래를 부른 노래방에서 훈남처럼 보이려는 노래, 그 노래가 훈남 노래를 검색을 하고 있고 실제로 검색해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밤과 음악 사이의 노래, 음악 줄넘기 노래, 신입사원의 회식때 부르기 좋은 노래, 이런 예제들이 다들 이용자들이 검색을 통해서 음악을 추천받으려는 니즈이고, 저희가 이걸 꾸러미를 통해서 이런 그 컨텐츠 검색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제가 만들어 온 모업품이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지금 당장 네이버에서 이 검색을 먼저 보시면 추천 트랙리스트들이 쭉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로 프로포즈 할 때 부르는 노래, 가사가 좋은 노래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사실 전문가들이 해결할 수 없는 빅데이터랑 빅데이터적인 결과들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이런 것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사가 좋은 노래 혹은 인디의 달콤한 노래, 이런 것들로 제가 서비스하는데요. 그게 아마 미리 예상해서 평론가들이나 음악학 전문가들이 선곡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슈들의 주제 영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검색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온 것들은 저희가 검색을 좋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렬을 해놓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가사가 좋은 노래가 포함된 아마 블로그 포스트도 있을 거고 카페 글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사가 좋은 노래를 한 다음에 클릭한 곡들도 있을 거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트랙리스트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계속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바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최신 곡들로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해드리고요. 실제로 오른쪽을 보면 저희만 보는 어드민이라고 부르는 빅단에 있는 데이터를 쌓아놓은 것들이고, 일부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감정, 계절, 시간, 무드 등등등을 다 분류해놔서 그 트랙들을 지금 다 정리해놓고 계속 혹시나 잘못 들어온 거 있으면 검색해서 빼기도 하고 이런 엔진을 만들어 놓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검색해서 모습 이렇게 준비하고 서빙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바일에서 좀 더 고민되는 지점들은 스트리밍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이제 PC보다 모바일이 더 많은 음악 스트리밍의 데이터를 내놓고 있습니다. 7대3 정도로 모바일이 더 많고요. 7대3도 무너지면서 8대2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도적으로 모바일에서 이용자들이 음악을 듣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는데 거기에 맞춘 고민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PC보다 모바일은 조작이 더 어렵고 정보를 찾는 내비게이션도 점점 좀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서빙하지가 결국은 모바일 시대 컨텐츠 서비스라는 모든 주제형 서비스의 이슈인 것 같고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영화 다운로드로 책도 웹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큐레이션을 얼마큼 잘 해내느냐에 또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잘 아시는 넷플릭스 같은 미국의 TV, 영화 다운로드, 영화 감상 사이트에서는 좀 추천 로직을 공모하는 그런 데까지 열어서 가장 적절한, 그들은 결국 그 로직 하나가 큰 매출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스트리밍에서 모바일 스트리밍 시대가 되면서 MP3와 다른 소비 패턴이 나타났는데요. 그거는 더 많이 듣고 더 반복적으로 더 많이 듣는다는 겁니다. 더 많이 듣는다 하면 그 전에 MP3 들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곡들만 다운로드해서 반복적으로 들으셨잖아요. 그 스트리밍은 정액권 기반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특이하게 정액권 시장이 많이 크다 보니 한 곡을 소비하든 100곡을 소비하든 10,000곡을 소비하든 이용자들이 내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트라이얼 리스닝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들어보는 케이스들이 나와서 여기에도 저희가 적응을 하는 상황이 좀 필요합니다. 과금은 저희가 지난해 2013년 1월부터 PPS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뭐냐면 페이퍼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들을 때마다 저희가 그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이트들이 권리자한테 정산해줄 부분에 매번 할 때마다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은 저희가 원래 습속이 정액권 이용권에 있다 보니 그냥 그대로 한 번 요금을 내 한 달에 그냥 계속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렇게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준비도 좀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추천의 필수 요소들은 사실 탑백과 새 앨범은 많이들 들으십니다. 그리고 어느 음악 서비스를 가더라도 탑백과 새 앨범이 없는 곳은 없죠. 실제로 이쪽에서 클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탑백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기도 한데 이것 때문에 이 음악을 너무 편협하게 듣지 않냐라는 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용자들이 자신들이 구매록으로 큐레이션 해주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 같고요. 지금 한국에서 사람들은 무슨 음악을 듣냐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클릭 앤 포겟입니다. 즉 너무 특히 모바일에서는 그냥 복잡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린백해서 있는 이용자들이기 때문에 가볍게 서칭해서 재생만 하면 모든 걸 걱정을 덜을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고요. 또 모든 컨텐츠 서비스에 고민이기도 하지만 나를 알아주는 서비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탑백이 뭐 좋긴 하지만 사실 여기 계신 분들 탑백을 들으면서 백곡이 다 만족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추천이라도 어떤 전문가라도 진짜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추천한 곡이라도 저한테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용자를 어떻게 알아줄 건가라는 이용자 성향이 무엇인가를 분석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 분석에서 이슈인 거고요. 저희도 추천 엔진을 가지고 있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음악을 추천하고 컨텐츠를 추천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컨텐츠 베이스 분석과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고 부르는 협업 필터를 통한 추천이 있는데요. 컨텐츠 베이스 분석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 말로이라는 곡에 대해서 분석하는 표를 만듭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런 컨텐츠 베이스 분석을 가장 많이 해놓은 판도라라는 음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한 곡에 400개 매트릭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매트릭스에 따라서 값들을 분류해 놓고 그 곡들 간 일관도를 가지고 추천해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들은 것들과 유관한 것들을 찾아주는 거죠. 가장 단순하게 아마존이 오래전에 내놨다는 올소 볼트, 이 칩을 산 사람들은 다른 이 칩을 많이 샀습니다라는 그 내용들인데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도 역시나 그런 그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같은 협업 필터 쪽의 데이터들입니다. 저희가 지금 엔진에서 가지고 있는 건 이용자들이 구매한 노래를 바라봅니다. 즉 크리스 말로이를 구매한 사람들은 어떤 곡들 많이 구매했지 당연히 보고요. 어떤 걸 많이 들었지, 어떻게 반복적으로 들은 것들까지 봐서 클러스터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꼭 듣지 않고 사지 않더라도 검색한 다음에 클릭한 것들도 봅니다. 이거 검색한 다음에 아니 클릭한 것들, 그 다음에 또 메타 간의 그 유관성도 있겠죠. 저희 모든 음악 사이트 다 있지만 서태지에 들어가 보면 밑에 보면 서태지와 유사한 아티스트들이 나오잖아요. 그 유사한 아티스트의 표곡들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메타DB의 값들, 장르 값별로 유관한 값으로 가지게 됩니다. 또 저희 네이버의 강점이라고 쓰는 카페나 블로그에 있는 지식인에 있는 UGC 데이터를 바라봅니다. 이 곡을 검색했는데 크리스 마로를 검색했는데 같이 많이 문서에 섞여 있는 곡들도 바라보고 어떤 유관도를 가지나 좀 유관도가 높다면 같이 추천해주는 목록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그 이용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바라봅니다. 이런 종합적인 것으로 엔진을 만드는데요. 저희가 한 2, 3년 전에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네이버 라디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 판도라와 비슷한 거죠. 곡과 아티스트로 시작하는 라디오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알자로라는 그 아티스트가 있으면 알자로를 검색을 하면 첫 번째는 알자로의 곡이 나오고 이후에는 알자로와 아까 추천 엔진이 바라봤던 다양한 데이터들로 만들어낸 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에 따라서 관련된 노래들을 추천해주는 거고요. 알자로의 대표곡을 역시나 검색을 해도 그런 식으로 그 곡부터 시작하는 라디오를 서빙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될 점들이 사실 이런 서비스들, 특히나 추천 서비스들 할 때는 고려할 게 저희끼리 손맛이라고 부르는데요. 손맛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요. 아무리 순위가 이 알자로에 관련된 비슷한 곡들 순위가 있다고 해도 그게 매번 똑같이 서비스 되면 그 선곡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갱신성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층화 샘플링이라고 불리는 역시나 순서대로 노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어떻게 1위부터 10위까지, 20위에서 30위까지 등등해서 어떻게 샘플링해서 들려줄 것인가도 중요하고요. 노래가 듣다 보면 원래 시작한 CD에서 굉장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CD로 돌려오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런 한계가 앞서 말씀드렸던 고려점들과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좋은 시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뮤직에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은 곡들은 추천 품질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들으시다 보면 아 이런 곡도 있었지, 내가 몰랐던 곡도 괜찮은 곡이 있네, 이게 뭐지? 라고 해서 관심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게 데이터가 발견되는데요. 반대로 밑에도 나와있지만 한국 음악 시장의 한계가 여기 그대로 드러납니다. 저희가 음악을 다양하게 듣지 않습니다. 지금 네이버 뮤직 서비스하는 곡이 350만 곡 정도 있는데요. 하루에 호출되는 곡은 10만 곡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특히나 팝에서 좀 더 나가면 그래서 조금 비인기 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제가 추천해줄 근거 데이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좀 안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클래식을 듣는데 갑자기 동요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자동 추천들에 대한 저희가 한계를 좀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간 것이 일상의 라디오라는 환성형 라디오입니다. 제 라디오에 추가 메뉴로 이후에 한동안 그 프로모션을 했었는데요. 하루의 시간대를 4개로 나눴고요. 네, 그래서 일상의 라디오라는 개념은 CD 선택에 어려움 없이, 사실 내가 어떤 라디오를 듣겠다고 선택하고 어떤 걸 선택하는 것도 어려운 이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더 편하게 라디오를 듣듯이 CD 선택을 할 필요 없고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게 음악을 고를 수 있게,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가 자동 엔진을 키우는 게 아니라 저희가 판단하기에 음악을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폭넓게 알고 있는 사람은 라디오 음악 작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평론가들도 많이 있고 음악 전문가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용자들과 청취자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고 그들의 선곡을 받아보고 있는 사람이 라디오 작가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통해서 선곡 리스트를 받았고요. 그래서 자동 추천이 아니라 뒤에 뒷단에 추천곡을 구축해놓고 수시로 곡들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선곡 방식을 바꿨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일상의 라디오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4번 정도 바뀌고요. 기분이나 감정, 장소나 학교에서 하는 장소, 시즌을 하는 곡들 있어서 노동요도 있고, 네, 출근길 BGM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간대에 맞게 편성해서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선곡의 필요성이 확실히 좋아진 부분이 있었지만 여기서 오는 한계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해서 분류했지만 사실 채널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또 같은 채널을 계속 누른다는 행위 자체가 선곡이 좋은 관계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루하다는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라디오라는 서비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일반적인 오프라인 라디오를 들을 때 그렇게까지는 고민하지 않으시는데 이 온라인에서 돈 내고 들으실 때는 다음 곡이 무슨 곡인지 모르겠다라는 건 굉장히 큰 불안함이고 이용자들의 불만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번째 스텝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예 그냥 장르에 얽매이지 않는, 이제 이용자들이 음악을 들을 때 장르를 선택해서 음악을 듣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장르 부분이 모아곡도 굉장히 많고요. 서태지의 크리스 말로니 락인가요? EDM인가요? 잘 모르겠고요, 저도. 그리고 아예 그냥 콘텐츠를 추천할 때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제목에 클릭able 다양한 테마들을 만들어보자라는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카드 플레이리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맛이 좀 있는 선택성도 좀 주는 것들도 고민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라디오의 큰 문제였던 성공 리스트를 볼 수 없는 부분을 아예 좀 풀어버려서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었고요. 또 태그를 통해서 비슷한 카드를 소개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 태그라는 부분들이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왼쪽에서 2번째 화면에서 보면 저희가 감정 상황이나 등등에서 슬픔, 분노, 우울 등등 구분해놨는데요. 그 각 태그마다 이걸 3개 이상씩 태깅을 해놨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컨텐츠 추천에서 컨텐츠 베이스 분석이라는 400개 매트릭스에 대해서 곡을 분석해서 비슷한 곡 추천해주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거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판도라가 10년 동안 그걸 10여만 곡밖에 못했습니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검증도 잘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저희도 350만 곡을 컨텐츠 베이스 분석하는 건 엄두가 안 났습니다. 하루에 앨범 몇 개 나올 것 같으세요? 하루에 나오는 앨범이 200개, 300개 나옵니다. 1년에 개봉하는 영화 몇 편인 것 같으세요? 의미 있는 개봉, 의미 없는 개봉을 좀 더 무시하더라도 전체 개봉관에 걸리는 영화가 600편입니다.
실제로 극장용으로 개봉하는 영화는 300편 정도로 가지는데요. 즉 하루의 앨범량이 1년의 영화 개봉량과 똑같습니다. 영화를 컨텐츠 베이스로 보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어려운데 대신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물론 엔진을 잘 만드는 일도 있지만 부가해서 아예 플레이리스트에 태그를 넣어서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곡들은 이미 좋은 곡들이라고 선곡이 된 곡들이고요. 그 곡 안에서 태그를 넣어서 이 곡들은 슬픔이나 뭐 발라드나 우울한 곡들에 매핑된 곡들이라는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카드를 많이 듣는 사람들은 카드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은 점점 슬픔과 우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개인에 대한 분류가 가능해집니다. 그전에는 그 분류가 좀 불가능했었는데요. 그래서 좀 더 고도화된 추천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조금 돌아가서 왼쪽 그 첫 번째 화면을 보면 지금 저희가 네이버 뮤직앱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첫 번째 메인 화면인데요. 이 카드형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 지금 너와 함께 가을 드라이빙, 뭐 지치지 않게 보송한 마음 등등등의 제목을 갖고 있는 리스트들이 나오고요. 그 트랙 그 오른쪽에 전체 듣기 밑에 보면 화살표와 트랙 곡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면 네, 그 트랙 리스트가 쭉 펼쳐져서 지금 오른쪽에 두 번째 있는 화면처럼 좀 펼쳐져서요. 어떤 곡들이 있는지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지 자체를 누르면 그 엔드로 들어가게 돼서 뭐 개별곡 담기나 덧글이나 그리고 제일 오른쪽 화면 보면 관련 테마가 있는데요. 이 극카드와 비슷한 그 카드를 또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용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전체 클릭이 거의 60% 이상이 증가를 했고요. 대신에 앨범 상세 페이지로 가는 것들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개별곡 듣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선곡을 하더라도 이용자들은 개인 취향이 있기 때문에 좀 선택해서 듣는 게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전체 듣기만 나왔다가 전체 듣기 개별 듣기만 나왔다가 지금은 앞에 보여드리는 이 오른쪽에 두 번째 카드 개별 엔드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 보스 선택에서 듣기나 보스 선택에서 다운로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최근에 FGI를 좀 많이 실시해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플레이리스트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플레이리스트에 저희가 지금 제작한 플레이리스트에 한 2,000개 가량이 됩니다. 좀 보여드리겠지만 지금까지는 저희 쪽에서 그 음악을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서드 파티라 부를 수 있는 뭐 힙합 쪽은 리드마라는 부분 매거진에서 재즈 쪽은 재즈 피플 쪽에서 크래식 크레디에 쪽에서 선곡을 같이 넣게 했고요. 저희 블로그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제야 선곡의 고수들을 이렇게 뽑아서 저희 선곡을 시켜서 블로그 디자인 이름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 선곡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용자들 전체 저희 새로운 곡들 계속 만들어내기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내년 초에는 이용자 DJ들이 직접 카드를 만들어 올리고 그거를 듣게 하고 공유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나오지 않은 화면인데요. 그 플레이리스트도 조금 더 홈에서 소비를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 생각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음악 검색에서 이용자들한테 플레이리스트를 서빙하는 내용들은 이제 원하는 대로 잘 했었는데 뮤직 서비스에서 어떻게 모바일 시대에 많이 서빙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처음에 공라디오, 아티스트 라디오를 했었고 거기에서 선곡의 퀄리티라는 문제에서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어서 일상의 라디오를 다시 바꿨고요. 역시나 그 선곡에 대한 약간 불안함과 그 채널에 대한 지루함이 있어서 아예 테마형으로 바꾼 카드리스트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더 나가야 할 과제들이 정말 개인에 맞는 추천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앞서도 여러 발표들 제가 다는 못 봤지만 두 가지 발표에서도 개인화에 대한 얘기들을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해외 음악 사이트, 음악 분석하는 사이트들 중에서 에코네스트나 등등에서 보시면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면 이 곡을 많이 듣는 사람, 공화당원들이 무슨 곡을 듣는다, 민주당원들이 어떤 노래를 듣는다 또 분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개인의 정보에 공화당원이라는 값은 없습니다. 저희도 네이버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또 어떤 곡을 듣는 사람들이 매출을 많이 일으킨다, 어떤 곡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냥 뜨내기다라는 분석들도 실제로 가능하고 해내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악 추천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요. 저희는 뭐 인기곡들 관심 있을 거고 새 앨범 관심 있을 것이고 본인의 취향에 맞는 것 관심 있을 것이고
친구들이 있는 만큼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를 다 만족을 못해서 지금 아마 많은 서비스들이 같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컨텐츠의 스트리밍, 추천 스트리밍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 이 사람은 계속 추천 음악들을 많이 들어가면 추천 음악 중심으로 새 음악들이나 친구 음악들이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이 사람은 그냥 탑백만 들으면 만족하는 사람이면 차라리 인기 차트를 많이 뿌려주는 그런 방식들로 좀 변형을 할 예정이고요. 다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느끼시겠지만 이제 검색도 검색하기 전에 결과를 이 사람한테 많은 결과를 알려주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또 구글 광고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재킷 검색을 한 구글에서 검색한 다음에 해외 사이트 돌아다니면 온갖 재킷에 관련된 DA들을 많이 광고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사람이 내비게이션한 정보의 값들 예를 들면 어떤 값에 대한 검색을 꼭 곡검색이 아니라 했다고 하면 YG에 대한 검색을 했다고 하면 그래서 YG에 관련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분류를 해서 그런 추천곡을 좀 분류해준다든지 등등 검색하기 이전에 어떻게 음악을 들어줄 수 있을까도 이것을 고민해야 될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마 저는 그런 게 있죠. 이북을 사게 되면 오디오북까지 같이 들어와서 제가 A라는 책 페이지까지 읽고 난 다음에 차에 앉아서 이북을 이어폰에 꽂으면 바로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오디오북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음악도 사실 집에서 듣는 음악, 나와서 듣는 음악 좀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사람의 취향과 상황에 따라서 계속 끊김없는 추천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해외 서비스 중에서는 GPS 값을 물고서 바닷가 가게 되면 바닷가에 어울리는 음악들을 들려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바닷가 간다고 해서 다 서핑 음악만 듣는 건 아니겠죠. 그 역시나 그 개인과 그 사람의 취향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끊김없는 그리고 심리스한 추천들도 굉장히 중요한 수로 가시고요. 지금 이제 스피커에도 뮤직 앱이 심겨서 나오는 것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웨어러블 기기들에서도 당연히 이것들이 추가되겠죠. 근데 음악을 듣는다는 행위 자체가 이제는 좀 더 많이 BGM화됐다는 게 느껴지시는데요. 온전히 음악만 듣는 시간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개인한테 어떤 IoT의 기능을 이용해서 음악을 잘 들려줄 수 있을 것인가도 앞으로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조금 넘긴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제 발표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